네, 앞에서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변압기는 삼상 변압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삼상 변압기라는 것은 Y 결선이나 델타 결선 하는 거죠. 그러면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 있었는데 삼상 변압기는 삼상 변압기 군이 우리가 병렬 운전 가능한 조합과 불가능한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이 변압기와 이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할 때 조건 크기가 같고 권수비가 같고 R분의 XB가 같고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고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삼상 변압기는 보세요. Y 결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변압기가 Y 델타 결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과 병렬 운전하는 것은 또 다른 삼상 변압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델타 Y 그래서 이 삼상 변압기 군과 이 삼상 변압기 군을 병렬 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관계는 따지면 뭐냐면 위상관계입니다. 위상관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변이 있죠. 상대적인 각도, 상대적인 위상, 변이에 따라서 병렬 운전이 가능한 조합이 있고 불가능한 조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면은 그 위상 변이에 의해서 홀수 조합은 안 됩니다. 즉 델타와 Y가 있는데 4개, 0개, 2개, 2개 이렇게는 되지만 1개, 3개, 3개, 1개 이런 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상 변압기 군의 병렬 운전 조합은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 있죠. 3개짜리 델타 3개, Y 1개나 Y 3개, 델타 1개 이것은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조합이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수 변환이 있습니다. 상수의 변환. 여기서 상수라는 것은 우리가 단상, 이상, 삼상, 육상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상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삼상을 삼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이 1차적 삼상이에요. 2차적도 삼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Y 결선이나 델타 결선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니까 삼상에서 삼상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뭐 Y 결선, 델타 결선 이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이상을 삼상으로 바꾸는 게 있죠. 1차 측에 뭐 2개의 전압, 2상의 전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력 2차 측이 삼상이 나가는 거 뭐요? V결선이죠. V결선. V결선은 변압기 2개의 변압기로 삼상 출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삼상이 들어가서 이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상을 2개 만드는 거. 삼상이 들어가서 이상이 내는 거. 이것이 뭐냐면 스쿼트 결선 혹은 T형 결선입니다. 스쿼트 결선, T형 결선.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상을 육상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삼상을 육상으로 바꾸는 것은 이 종류가 생각보다 많아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2차 이중 Y, 2차 이중 델타. 그러니까 2차 이중 Y. 이중 Y니까 Y는 삼상이죠. 이중이니까 6이 됩니다. 육상. 그 다음에 이중 델타. 또 델타가 이중이니까 이것도 육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각결선과 이중 Y, 이중 델타. 2차 이중 Y, 2차 이중 델타. 2차 가요. 그 다음에 대각결선과 포크결선이 있는데 포크결선은 수은 정류기 있죠. 수은 정류기를 사용할 때 포크 결선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수 변환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삼상을 삼상으로 바꾸는 Y 델타나 이상을 삼상으로 바꾸는 V 가서는 많이 나왔죠. 뭐 앞에서도 나오고 회로 이론에서 나오고 전력공학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경우는 뭐 전기 기기를 제외하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스코트 결선, T형 결선 같은 경우는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두 대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1차와 2차, 2차인데 보세요. 3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두 개의 상이 나옵니다. 두 개의 상이 나오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보세요. 스코트 결선, T형 결선은 주자 변압기와 T자 변압기가 있습니다. 주자 변압기 2분의 1 지점에서 주자 변압기 2분의 1 지점에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T자 변압기입니다. T자 변압기에 어디에서 따냐면 이 지점이 이 부분이 얼마냐면 전체 2분의 루트 3 지점입니다. 2분의 루트 3 지점. 여기에서 전원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서 뭐 RST 3상을 넣는 겁니다. RST 3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출력, 그래서 이상의 전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스코트 결선 혹은 T형 결선이라고 우리가 종종 출제되는 게 뭐냐면 T자 변압기, 얘가 주자 변압기고요. 얘가 T자 변압기인데 T자 변압기의 권수비 할 때 2분의 루트 3 있죠? 요 2분의 루트 3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T자 변압기 권수비 알파 T는 2분의 루트 3의 알파 M이 된다. 요거 권수비는 2분의 루트 3 요거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도 특수 변압기가 있습니다. 특수 변압기 중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되거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변압기의 특수 변압기라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단권 변압기가 있습니다. 단권 변압기. 필기식이 가리지 않아요. 엄청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설 변압기나 혹은 뭐 삼권선 변압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압 조정기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할 때도 특수한 전동기, 예를 들어서 뭐 서버 전동기나 스태핑 모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지 깊이 있게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압기도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더 깊이 하기 위해 하다가는 다른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위주로 하셔도 크게 어려움 없어요. 예.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건 있죠. 은연중에 이게 제가 필기, 실기를 모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기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실기에서도 나오는데 필기에서 꼭 갖고 가야 될 부분도 몰래 그냥 제 본능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필기만 해서 합격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실기를 염두에 두신다면 제가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거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 변압기에서 첫 번째 단권 변압기가 있습니다. 보세요. 일단 단권 변압기인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권 권수가 감겨 있는 것이 한 곳에만 감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변압기 1차, 2차에 감겨 있죠. 1차, 2차 이렇게 감겨 있는데 1차에만 감겨 있는 변압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주상 변압기에서 22,900V가요. 이게 거쳐서 여기에 220V가 옵니다. 22,900V의 변압기에 1차 측 전압이 2차 측에 220V가 와요. 그런데 우리 집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봐요. 내가 전기를 220V 전기를 받아 쓰죠. 그런데 우리 집이 변압기로부터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변압기로부터 선로에는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220V가 왔습니다. 거리가 짧으면 괜찮은데 이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30V를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190V가 되겠죠. 190V가 되는데 우리 집에 텔레비전은 전격전압 220V예요. 우리 집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를 잘 사용하려면은 220V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때 단권 변압기를 사용해요. 이렇게. 즉 여기까지 190인데 요 부분에서 30V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 걸려? 여기는 220V가 걸리게 되고 우리는 원하는 전격 전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단권 변압기고요. 그래서 요 부분처럼 이 부분처럼 뭐다? 30V를 뭐다? 올려주죠. 승합용 변압기로 사용을 합니다. 단권 변압기는. 이렇게 전압 강화에 의해서 다운된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승합시켜주는 승합용 변압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단권 변압기를 실제 철심에 어떤 식으로 감겨 있냐면 보세요. 1차 측에 이렇게 V1을 넣어줍니다. V1을 넣어주는데 단권 변압기는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V2가 됩니다. V2. 혹은 말씀드렸지만 V1이 낮은 전압이에요. 로우에서 VL 낮은 전압. 그럼 V2가 뭐다? 높은 전압에서 VH 하이 전압.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이 뭐다? V 하이 마이너스 V 로우 해서 승합된 전압 E라고 합니다. E가 뭐다? 승합된 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승합된 전압. 그럼 얘를 우리가 등가회로로 간단히 나타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뭐다? 얘를 우리가 V로우입니다. V로 혹은 V1. 낮은 전압 혹은 1차 전압.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V 하이 혹은 V2. 그 다음에 요것을 뭐라고 한다? VH-VL은 E.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죠.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2라고 합니다. I2가 흐르면 얘가 키르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I2가 그대로 이렇게 I2가 흘러가죠.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의 전력 있죠. 요 부분의 전력. 요 부분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죠. 즉, 요 부분의 전력이 어떻게 해요? E 곱하기 I2 혹은 V2 마이너스 V1 혹은 VH 마이너스 VL 곱하기 I2 있죠. E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I2 뺐는데 I2 넣어주시고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권 변압기죠.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이다라고 합니다. 단권 변압기의 자기 용량. 그래서 보세요. 실기에서 하고 필기에서 하고 조금 다른 부분 이 부분인데 실기에서는 주로 자기 용량 구할 때 이 공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 공식. 즉 E 곱하기 I2인데 E는 뭐다? VH-VL의 I2가 돼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I2 빠진 거고요. I2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 부분에 전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전력 뭐다? VH 곱하기 I2 혹은 V2 곱하기 I2 요거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하 용량이라고 합니다. 부하 용량. 네. 그래서 우리가 단권 변압기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보세요.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은 공식이 어디서 보세요? 부하 용량 뭐예요? 부하 용량은 우리가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하면은 요걸로 할게요. 요걸로. 교재에 있는 그대로 하면 어떻게? V2I2가 되죠. 부하 용량은 V2I2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은 뭐다? V2-V1의 I2예요. I2. 그러면 약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약분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V2분의 V2-V1 이렇게 되고 V2-V1은 뭐예요? V2-V1이 V2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상 단권 변압기에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죠. 자기 용량은 뭐다? V2분의 2. 2가 뭔지 아셔야 돼요. 2는 V2-V1을 얘기합니다. V2분의 2 곱하기 부하 용량이 됩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세요. 실기에서는 자기 용량은 뭐다? EI2로 더 많이 구하는데 필기에서는 우리가 자기 용량을 이 공식으로도 많이 구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나 이 공식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가 있다. 두 가지 공식 모두 사용한다고요. 실기에서는 이 공식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뭐다? 단상이에요. 단상인데 우리가 지금 단권 변압기를 단상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단상 올리는 게 아니죠. 삼상에서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삼상이라 하면은 뭐다? Y결선, V결선, 델타 결선이 있죠. Y결선, V결선, 델타 결선인데 우리가 Y결선은 단상과 동일합니다. 교재 한번 참고해 주세요. Y결선은 뭐다? 자기 용량은 V2분의 2 곱하기 부하 용량이 됩니다. 이것을 쓰면 어떻게? V2-V1의 어떻게? 부하 용량. 예, 요렇게 되는 거죠. 자기 용량은요. 그 다음에 V결선에서는 여기에 루트 3분의 2를 곱해줍니다. 요 식에서 루트 3분의 2를 곱해줘. 근데 V결선은 두 대죠. 맞죠? 두 대인데 한 대면 루트 3분의 1, 한 대의 용량. 한 대의 자기 용량을 묻는다고 하면은 루트 3분의 1이고요. 루트 3분의 2는 V결선에서 두 대니까, V결선 두 대니까 두 대 전체의 자기 용량을 구할 때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한 대일 때는 루트 3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조금 복잡한데 루트 3분의 1에 VH 곱하기 여기 있는 요 공식이 교재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VH 곱하기 VL분의 VH의 제곱 마이너스 VL의 제곱. 예, 이것이 델타 결선에서의 공식입니다. 요거 생각보다는 자주 나오고요. 필기보다 실기에서 더 많이 나오니까 필기를 공부하시면서 요 부분 숙지를 해서 정리를 해서 가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권 변압기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권 변압기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먼저 승합용 변압기다. 말씀드렸죠? 단권 변압기는 보통 승합용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단권이므로 자로가 단축되어 재료를 절약 가능하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거 보시면 일반적인 변압기는 1차와 2차 모두 감는데 얘는 1차만 감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속이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축되어서 재료를 절약 가능합니다. 1차점은 쓰니까 재료가 절약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일반 변압기는 1차측 권수, 2차측 권수 N1과 N2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N1 플러스 알파 권수가 1차측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이 작죠. N이 작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덕턴스는 L분의 USN의 자승에 의해서 N이 작으니까 인덕턴스가 작고 X 리액턴스가 작습니다.
맞죠? 리액턴스가 작으니까 전압 변동률은 저항과 리액턴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얘들이 작기 때문에 뭐다? 전압 강화가 작아지고 결국 전압 변동률도 다 더 작다는 겁니다. 일반 변압기에 비해서 전압 변동률이 더 작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수비가 1에 가까울수록 권수비가 지금 1차, 2차가 거의 같죠? 조금 더 큽니다. 보세요. 220인데 우리가 뭐 200볼트를 220으로 승합한다라고 하면은 200을 220으로 승합한다고 하면 그 차이가 10% 정도밖에 안 나죠. 그래서 1차 권수가 10이라 했을 때 2차 권수는 11 정도입니다. 비슷해요. 권수비가 1에 가까울수록 동선이 감소되고 효율이 좋다. 구리 사용량이 더 적다는 겁니다. 구리 사용량이 더 적어서 효율적인 면에서 좋다. 이것이 단권 변압기입니다. 이 단권 변압기는 전력공학에서도 우리가 배전선의 전압 조정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때도 거의 동일한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기기 전력공학에서 함께 공부해 주시는 파트가 이 단권 변압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설 변압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누설 변압기는 임의로 누설 자속을 크게 한 겁니다. 보세요. 이 누설 변압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부하가 증가한다고 하면 부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부하가 증가하면 당연히 전류가 증가하겠죠. 여기에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권수비에 의해서 이 전류가 증가하면은 여기에 전류도 증가하죠. 전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증가하면은 자속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자속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흐르다가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자속이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자속이 많아져요. 그런데 자속이 더 많아지다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지금 자속이 적을 때는 요 부분에 자속이 흐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새 요 부분에도 자속이 흐르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한 번 흐르기가 어렵지 한 번 빵 터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길이 만들어져요. 한 번 흐르고 나면 이쪽으로 자속이 굉장히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럼 많이 흐르게 돼요. 그럼 자속이 많아졌다가 이쪽으로 새버리는 거예요. 자속이 새버리는 겁니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감소. 그럼 보세요. 우리가 2차 전압은 자속이 비례하는데 자속이 감소하니까 2차 기전력이 감소하게 돼요. E는 NDT분의 D파이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하니까 기전력에 의해서 다시 전류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전류가 증가했다가 이 누설 변압기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전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더라도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게 뭐예요? 직류기에서 했던 수화 특성과 동일한 거죠. 수화 특성이다. 그래서 부하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처음과 비슷한 크기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변압기를 우리가 정전류 변압기다라고 합니다. 수화 특성 가지고 수화 특성은 정전류 특성인데 부하 전류 I2가 증가하게 되면 누설 자속이 증가하게 되고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하면 단자 전압 E가 감소하니까 단자 전압이 감소하고 따라서 부하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일정한 소전류가 발생합니다. 이것의 용도가 뭐냐? 용도가 용접기 있죠. 용접기. 우리 용접하는 거 있죠. 그것은 일정한 전류, 부하가 많아지는 적어지는 일정한 전류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 곳에 적합한 것이 이 누설 변압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삼상 변압기. 우리가 삼상 변압기 했을 때 우리 변압기 보세요. 변압기. 일반적으로 주상 변압기라면 이렇게 뭐요? 단상 변압기 세대가 올려져 있죠. 이것을 우리가 Y 결선하든 델타 결선하든 이 자체를 결선을 하는 겁니다. 단상 세대를 Y로 하든지 델타로 하든지 이렇게 결선하는데 지금 삼상 변압기 자체는 뭐냐면 만들 때부터 삼상으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삼상으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상을 조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체가 하나의 삼상 변압기란 겁니다. 네. 그래서 구조가 철심의 중앙 부분에서 합성자성 120도 위상차가 발생하고 중앙 부분의 철심을 제거 가능해서 재료가 절약됩니다. 즉 가운데 부분이 없죠. 단상하면 하나의 자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운데 자로가 없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뻥 뚫려 있죠. 그래서 이것은 중앙 부분의 철심을 제거 가능해서 재료가 절약됩니다. 그 다음에 자속에 대한 자기회로가 없죠. 자기회로가 이루어지려면은 A상, B상, C상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저항이 매우 커요. 네. 장점으로는 사용 재료가 경감되고 중량이 감소되겠죠. 예. 그 다음에 값이 싸고 설치 면적이 감소됩니다. 이거 삼상 세트 하나로 만들어 오니까 세 개를 붙여서 만드는 것보다 여러 면에서 재료가 경감되고 무게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값도 싸고요. 설치 면적도 감소됩니다. 사용 철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철선도 적고요. 그래서 효율 면에서 좋겠죠. 그 다음에 냉각 방식 재료 구조 개선에 의해서 삼상 변압기가 비교적 소형화되어 조립된 상태로 수송이 가능하다. 소형화되니까 너무 크면 우리가 와서 조립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부피가 작다면은 처음부터 만들어 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단점이 뭐냐면 뭐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결선한다. 델타 결선한다. 델타 결선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 둘, 세 개의 변압기가 있는데 만약 얘가 고장났어요. 고장나면은 어떻게 새로운 변압기를 교체하면 되죠. 교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상 변압기 자체는 하나 고장나면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장난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몽창 다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상만 고장이 발생해도 사용할 수 없고 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럼 예비기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델타 결선에서 한 대를 예비로 두는 거, 한 대를 고장날 거 대비해서 한 대를 예비로 두는데 삼상 변압기는 고장나면 다 바꿔야 되니까 예비기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비기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우리가 변압기의 종류에 의한 우리가 구조에 의한 종류 중에서 내철형과 외철형이 있었죠. 내철형과 외철형. 그래서 외철형은 각 상마다 독립된 자기회로가 있어서 단상 변압기로 사용 가능한데 내철형은 권선마다 독립된 자기회로가 없기 때문에 얘는 단상 변압기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삼상 변압기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삼권선 변압기가 있습니다. 삼권선 변압기. 예. 얘를 우리가 삼상으로 그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권선 변압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철심이 있습니다. 철심이 있으면 네, 1차 2차 3차. 그래서 얘가 우리가 1차가 됩니다. 1차. 보통 우리 변압기는 1차, 2차였죠. 그런데 얘가 2차가 되고 얘가 3차가 되는 겁니다. 즉 1차, 2차, 3차 1권선, 2권선, 3권선까지 있다고 해서 3권선 변압기입니다. 얘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우리가 등가 회로를 그린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차에 15만 4천 볼트 변전소입니다. 변전소에서 1차에 15만 4천 볼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2차에 변전소 출력으로 22,900 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에 220 볼트를 낼 수가 있어요. 왜?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가 있는데 우리가 1차에서 들어오는 전압을 2차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변전소 같은 경우는 15만 4천 볼트를 22,900 볼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전소에도 뭐 당지식도 있고 변전소에도 에어컨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변전소 내부에 사용하는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변전소에서 전봇대 갔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죠. 와야 됩니다. 그럴 게 아니고 3권선을 만들어서 이 변압기 자체에서 3차 권선 여기에 220V 쓰면은 갔다가 올 필요 없이 바로 여기에서 전원을 따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변압기 결선에서 YY 결선은 3고조파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3고조파를 잡아주는 델타 결선을 추가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Y 여기를 델타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YY 델타를 통해서 3고조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역률 개선 목적으로 전류용 콘덴서라든지 조상 장치를 설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권선으로 하면은 여러 가지 유용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면 용도는 일단 3권선 변압기를 통해서 이 3차 권선에 조상 설비를 달면은 선로 역률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1차 한 곳에서 전력을 받아서 2차, 3차 두 곳으로 전력을 공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소내용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 지금 변전소 얘기를 들었는데 발전소에서도 마찬가지죠. 발전소에서 마찬가지로 발전소 소내 전력 공급용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 YY 델타 결선 3권선 변압기에서 3차 권선 델타 결선의 용도는 첫 번째 소내용 전력 공급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요. 그 다음에 조상 설비 설치 및 제3고도파 억제해서 YY 결선을 사용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3권선 변압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특수 변압기 중에서 탭 전환 변압기와 부하시 전압 조정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보세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세요. 22,900이라고 합니다. 22,900인데 여기는 220V 우리가 사용한 220V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전압 강화로 인해서 앞에서 단권 변압기와 마찬가지예요. 전압 강화로 인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220V가 여기 도착하도록 해야 됩니다. 220V가 도착해야 되는데 부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부하가 중부하다 혹은 부하가 경부하다. 중부할 때는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커질 것이고 경부할 때는 전압 강화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하 탓을 할 것이 아니고 부하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부하에 우리 고객이죠. 고객이 원하는 전압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20V를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 220V를 유지하기 위해서 2차 측을 걷는 게 아니고 1차 측에 탭을 주는 겁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차 측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1차 측에 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하가 전압 강화가 커졌다. 그러면 그 커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주는 거죠. 1차 측에서.
전압가가 적어졌다. 그것에 따라서 1차 측 탭을 또 조정해 주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1차 측의 탭을 조정하는데 이 부분도 전력공학에서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탭 전원 변압기와 부하시 전압 조정 변압기가 있는데 볼게요. 전원 전압의 변동이나 전원 전압이 변동할 수가 있고 부하 변화에 의해서 변압기의 2차 전압에 생기는 변동을 보상하여 2차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변압기의 권수비를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변압기의 권수비를 변경한다. 이러한 경우에 도중에서 여러 개의 이렇게 구출선을 설치해서 연결하며 이러한 구출선을 탭이라고 한다. 탭. 그런데 우리가 탭 조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죠. 보세요. 더 안전한 건 뭐냐면 무부하시.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부하를 끊어버리고 탭을 조정하면 더 안전하겠죠. 그것도 우리가 무부하시라고 해서 NLTC라고 합니다. NLTC보다 노 로드 탭 체인저 해서 노 로드 부하가 없다는 겁니다. 얘는 안전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뭐요? 정전이 발생하죠. 부하를 끊어버리니까. 근데 부하시 탭 조정입니다. 즉 부하가 공급되고 있는 상태에서 탭을 조정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고 위험해지겠죠. 그렇지만 정전이 발생하면 우리 요즘 같은 세상에 정전 발생하면 가만히 안 있죠. 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 정전 시간이 1위, 2위입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0분 정도. 예. 전체 1년에 10분. 그 정도로 해서 굉장히 짧아요. 그렇게 하려면 무부하시 탭 조정도 가능하지만은 부하를 공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탭을 조정하는 것이 더 많이 쓰이는 거죠. 이것이 뭐라고 했냐면 OLTC, 그 다음에 ULTC, 온로드 탭 차이죠. 그래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온로드, 그 다음에 ULTC, 언더로드, 부하가 있는 상태에서 탭을 조정하는 것이 OLTC나 ULTC고요.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조정하는 것이 NLTC입니다. 그래서 탭 전압 변압기는 무부하 상태에서 탭을 조정하는 것 얘기하고요. 부하시 전압 조정 변압기는 우리 보통 부하시 할 때 OLTC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OLTC. 근데 고전압 대용량의 전압 조정 시 정지시키지 않고 탭을 전환해 주는 것. 이것을 OLTC 부하시 전압 조정 변압기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칭 정도만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